추가 검사 필요 소견에 관해서 보상 문제, 해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그 알릴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은 계약자 피보험자는 계약을 청약할 때, 그러니까 가입할 때를 말하는 거고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사실대로 알려야 된다. 그래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이제 보험사가 계약 해지나 보험금 지급 거절을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은 이제 지금 보면 약관 요약서인데, 약관 요약서뿐만이 아니라 그 상품 설명서, 이따가 살펴볼 뭐 질문서, 아주 다양한 곳에서 계속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에도 규정돼 있고 상법 651조의 고지 의무랑 이제 일반적으로 뭐 보험 권유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갑자기 보험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해서 통상적인 형태 이제 이런 계약도 있지만, 뭔가 이상 소견이 나오거나 문제가 있을 때 부랴부랴 이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제한입니다. 저도 이제 뭐 보험회사에 근무를 할 때 그 가입이 얼마 안 된 케이스들은, 기간이 얼마 안 된 케이스들은 이게 별도로 기준을 산정을 해가지고 뭐 어떤 거는 며칠 이내 청구가 들어온 거는 뭐 조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지침이 있기도 했었고, 실제로 현장 심사나 이런 거를 진행을 해보면은 뭐 근접 계약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많은 그 위반 사례들이 적발이 됩니다. 뭐 보험사가 뭐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입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가입 근접 계약 같은 경우나 해지권 행사가 가능한 기간, 뭐 고지 의무로 해지권 행사가 가능한 기간은 3년인데 그 기간 이내에 위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소액 청구권이나 이런 거는 뭐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뭐 100만 원 이상 청구권이지만 특별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케이스들은 생략을 하기도 하지만, 뭐 일반적인 청구권인데 그 내 청구권하고 상관없이 다른 병원이나 이런 데 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런 알릴 의무 사항이 있는 거를 위반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알릴 의무 위반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은 불고지 형태가 있고, 뭐 어떤 거는 알렸는데 일부 내용은 빼고 알린 이런 부실고지,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단이나 수술, 입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이 이제 고지 대상에도 해당이 되지만, 추가 검사 필요 소견에 대해서도 보험에서 묻는 사항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예 이제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리고 그 이 고지를 할 때는 이제 이런 내용들 이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서면으로, 그러니까 대면 계약 같은 경우에는 서류상에 작성된 내용만 인정이 되고, FC나 뭐 설계사나 이런 분들한테 말로 한 거는 이제 전혀 간주가 안 된다. 그래서 추가 검사 필요 소견이 나왔는데 설계사한테 말을 했는데 이제 서류에는 적지 않았다. 그러면은 해지 사유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간편보험의 질문 사항입니다. 그 요즘에 그 유병자 보험, 간편보험, 간편심사, 간편고지 뭐 이런 것들 질문 내용을 최소화한 보험에서도 추가 검사나 재검사 필요 소견 이런 것들은 묻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뭐 아까 전에 이제 그 요약서에서 봤던 내용들, 그래서 청약서에 알리지 않은 내용은 이제 위반 사항이 됐을 때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뭐 보험금 지급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설계사한테 구두로 알린 경우에는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인데 굉장히 여러 곳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가입자분들이 간혹 몰랐다, 모르는 내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법에 규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법을 몰랐다고 해가지고 그 법의 규정에 적용을 안 받거나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법에도 있는 거고 약관 규정에도 있는 거라서 뭐 몰랐다 이런 주장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가입 시점에서 3개월까지만 묻는 거고, 여기서 진찰 검사는 뭐냐? 건강 검진을 포함한 이제 의사를 뭐 면담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하는 뭐 진료 행위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여기 보면은 3번 항목에 추가 검사, 재검사 이게 필요하다 이런 설명만 들어도 예스에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결절 같은 게 촉진이 돼가지고 이상이 있다 그러면 뭐 초음파 검사를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알릴 의무 사항이 해당이 되는 거고, 뭐 검사 안 받고 뭐 가입하면 괜찮지 않냐 해가지고 뭐 보험 가입을 이렇게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질문이나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또 위반 사항이 걸리게 됩니다. 이거는 간편보험에서 명문화된 추가 검사 필요 소견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거고, 뭐 일반적으로 그 가입하는 질문서를 보면은 여기는 이제 질문이 좀 다르죠. 그리고 여기 질문을 4개만 지금 가져온 거지만 실제로 질문은 뭐 20개가 넘고요. 여기에 병력 사항에 대한 거는 대략 한 10에서 15개 정도, 그 보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이제 가입자의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들에 대해서 보면은 간혹 이제 오해하시는 게 뭐 굉장히 중요한 것만 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거를 묻는 거는 뭐 10대 질환 해가지고 뭐 그런 내용만 있는 거지, 여기에 보면은 뭐 중요한 것만 알려라, 뭐 의사가 위험하다고 한 것만 알려라 이런 내용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해당이 되면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하도 또 몰랐다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예 쓸 때 이렇게 덧대서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그리고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아예 이제 덧대서 쓰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를 뭐 몰랐다 이렇게 주장한다 한들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튼간 지금 추가 검사 필요 소견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으로 추가 검사 필요 소견 이런 내용은 없죠, 지금 여기에 보면. 그리고 뭐 3번 항목에 이제 최근 1년 이내에 추가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필요 소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알리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뭐 유방에 멍울이 만져져서 결절이죠. 그러니까 결절 진단을 받았고 이게 성질이 뭐 암인지 양성인지 이거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3개월 이내에 그런 소견이 나왔고, 뭐 추가 검사 뭐 초음파나 뭐 조직 생검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이 추가 검사 필요 소견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 질병 의심 소견은 또 진단서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다 해서 그런 내용이 없었을 때는 이것도 아니고 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유방의 결절이라는 그 자체가 질병의 확정 진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절이 양성인지 아닌지는 뭐 불확실성이 있는 거지만 결절 자체를 진단하는 거는 촉진으로도 당연히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 검사를 통해서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만약에 그 검사를 했는데 그 결절이 아예 아니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위반 사항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 결절이 뭐 나중에 이제 유방암이 됐다 이러면은 이 부분에 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 검사 필요 소견을 똑같이 받은 상황에서 그런 규정이 없는데도 이런 거에 이제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게 없고, 그 다음에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추가 검사를 받았냐, 예를 들어서 촉진이 돼서 이거 초음파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한두 달 뒤에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별건 아니니까 뭐 추적 관찰을 해라, 그리고 뭐 병원은 뭐 건강검진이나 이런 데서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10개월 뒤에 보험을 가입을 한다고 하면은, 자, 이 질문을 보면은 최근 1년 이내에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추가 검사를 받았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이제 가갖고 초음파 검사를 이제 필요하다 해서 받았다, 그럼 이것도 이제 고지를 해야 되는 항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고지를 하면 뭐 보험사가 무조건 다 그 보험을 안 받아주는 게 아니고, 그 언더라이터들이 이거를 심사를 해서 차트나 뭐 환자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보고 그냥 정상적으로 인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유방 부위에 대해서만 뭐 전기간 부담보를 잡을 건지, 한 5년 정도만 부담보를 잡을 건지, 이런 의사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가입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고, 이게 모양도 좋지 않고 암으로 이제 확인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런 위험이 크다 하면은 보험 자체를 이제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그냥 추가 검사 필요 소견 이런 거를 없으면 그냥 고지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보면은 이런 내용에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질문 사례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차트를 기준해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입자가 뭐 주장하는 내용이라든지 가입자가 보험사한테 설명한 내용 이런 거는 원래 잘 믿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가입자 주장이나 설명 이런 거는 그냥 대략적인 내용 파악에 대해서만 하는 용도지 실제 사실관계 확인은 그 병원이나 예를 들어서 뭐 건강검진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 이제 통보문, 안내문 이런 서류를 본다든지 그리고 병원에 직접 가서 이제 차트나 의무기록 뭐 이렇게 용어가 다양한데 어쨌든 병원에서 발행되는 진료기록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전체를 다 받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방식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근데 머릿속에 있는 기억이나 이런 걸로만 이거를 또 판단을 하게 되면 차트가 만약에 뭐 A라고 돼 있는데 고지 대상으로 돼 있는데 뭐 내 기억은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아니요 체크를 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해지권 행사나 뭐 보험 지급 거절이나 이런 분쟁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검사 필요 소견은 멀쩡한 사람한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물론 진찰이나 검사 전에 뭐 정기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이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추가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뭐 이런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이상이 없으면 무조건 뭐 검사를 권유할 수는 없겠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죠. 뭐 병원의 이제 수익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정기적으로 검사해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이상이 없는 사람한테 이런 추가 검사 필요 소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어쨌든 뭐 감기도 하나의 이제 질병 확정 진단인데 뭐 그런 것처럼 확정 진단을 받은 사실은 단시간 내에 있다면은 보상 청구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런 질문들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검사를 받았고 뭐 별 이상이 없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고지를 해야 될 내용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절이 뭐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반드시 뭐 암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데다가 뭐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한다고 해서 그거를 알리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행위를 묻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알리고 인수 심사에서 차트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청약을 해볼 수가 있고 뭐 그 보험사에서 안 받아준다고 하면은 뭐 다른 보험회사에 청약을 할 수도 있겠죠. 회사마다 이제 인수 기준이나 이런 건 좀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고지는 완벽하게 해야지 이게 나중에 청구권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제 느낌상으로는 뭐 저도 언더라이터 이제 뭐 관련된 그 부서에 잠깐 이제 뭐 깊이 있는 근무를 한 건 아니지만 뭐 잠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그 CKLU 이런 자격증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보험사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 가입할 때 고지했던 내용하고 나중에 이 청구권 발생해서 해지권 행사에서 판단하는 내용 그거에 대한 좀 기준이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실이 있을 때 보험 가입할 때는 이 A 정도 그냥 받아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만 나중에 보상 청구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청구권 발생이 될 때 그때 A라는 사실은 해지권 행사의 사유가 이제 되는 거라서 뭐 뉴스에도 저번에 한번 나왔었지만 뭐 암 환자 같은 경우 계속 청구권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호흡기 질환 뭐 기사에서는 자극적으로 뭐 감기라고 썼는데 설마 감기로 해지하지는 않았겠죠. 뭐 호흡기 질환이겠죠. 근데 그런 걸로 해지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A라는 게 가입할 때는 별 문제 없이 통과될 수도 있는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이 사람한테 받는 보험료 대비 나갈 돈이 훨씬 많고 그거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은 해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뭐 그런 식의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분들이 좀 유의하실 사항은 그냥 이런 명문화된 이런 문구나 이런 것만 보고
이 실제 사실관계를 이렇게 좀 연상하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여기에 이런 내용들, 예, 그런 내용들을 그냥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하면은 예, 문제가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병원에 가서 결절 이런 거가 뭐 확정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나서 떼보면은 그 결절 쓰는 그 병명 코드도 있고 예, 병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추가 검사 받을 사실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는 검사를 받았냐는 거를 묻는 거지 여기에 무슨 굉장히 치료가 필요한 뭐 중대한 뭔가의 이상이 나왔냐 뭐 수술이 당장 필요하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있는 그대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 이렇게 기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있는 내용들은 내가 뭐 병원을 간 이력이 없으면은 이런 걸로 뭐 판단할 필요가 없지만 병원을 뭐 가서 뭐 검사 얘기도 좀 있었고 뭐 이런 사항들이 있었다 보면은 차트나 이런 것들을 한번 떼봐가지고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청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고 이렇게 귀찮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그런 것들을 안 지키게 되면 이 피해는 보험사 받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다 자기 자신이 받게 되는 겁니다. 계약 해지되거나 보장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보험료 납입한 것도 돌려주지는 않죠. 뭐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그 내가 여태까지 뭐 보험료 100만 원 냈어도 한 푼도 못 돌려받거나 굉장히 적은 금액만 돌려받게 돼요. 이 다 가입자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피고 예, 하셔야 되는 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남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또 아니니까요. 감사합니다.